우리 올림픽 보안관제센터로 영상을 제공해서 예. 대테러 및 경비 작전과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신문이 우리 UAV도 더 많이 띄워서 그걸 작전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도와준다는 것만 크게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네. 하여간 한미 간에 같이 예. 평창 올림픽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이 정보 자산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번 평창 올림픽을 두고 한미 연합 훈련을 연기한 것이 한미 동맹의 균열을 야기할 것이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 장관이 보시기에 한미 동맹의 균열로 볼 수 있는 징후가 있습니까? 제가 매티스 장관하고 만나서 얘기가 한 1mm도 오차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한미 연합 훈련에 관하여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해주시죠. 한미연합훈련은 올림픽 정신에 따라서 연기했다는 것이 한미 정부의 공통된 보도였고요. 이런 보도에 대해서 그 패럴림픽이 끝나고 훈련 시작 전에 그때까지는 이 기조를 유지하고 그때 공동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 발표하기로, 그 전까지는 NCND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018년 새해가 됐으니까 국방 예산 편성을 내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7% 늘어난 43조인데 제 본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최근 5년 동안 일반 회계에서 4조 약 9천억, 방사청 회계에서 4조 1천억이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가 됐어요.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 10%가 넘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통상 그 관리들이 예산을 짤 때 보면 전례 답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정 주기로는 한번 제로 베이스 예산 편성이 꼭 필요합니다. 예. 근데 지금이 저는 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십니다. 왜냐하면 예. 정부가 바뀌었죠. 예.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새로 편성하는 것은 금년이 처음이거든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국방개혁 2.0이 아까 업무 보고 보니까 포괄적으로 전 분야에 관해서 예산 수요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 우리 전략 전술 개념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 여러 가지 예산 편성에 있어서 기준 조정,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국방개혁과 함께 연계해서 전례 답습을 피하고 제로 베이스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기참부장할 때 똑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호하게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제로 베이스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저는 예산에 관해서는 국방 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을 모으는 것도 참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방 개혁이 지금 아까 발표 보고하시는 걸 들어보면 4월 하순경에 완결될 겁니다. 완결이 완결 되죠?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예. 국방 개혁에 기초한 국방 중기 예산의 큰 방향을 함께 보고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하고 1분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그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 중에 소위 그 핵심 기술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어디다 쓸 거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미국 국방부나 세계적인 방산업체들 럭히드 마틴 같은 곳에서는 국방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시도를 연구 작업에 들어가고 상당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분산 원장 기술이니까
보안성 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하다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 아까 존경하는 정진석 의원님도 말씀 있었지만 해킹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런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병무청의 병역자원 관리 또 전반적인 국방계획 그 비밀 보존 위해서 어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저나 우리 위원회에 함께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저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 지난 12일 국방장관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방 계획의 일환으로 군사업제도 계획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국회법 37조에 따르면은 군사법원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이 법사위원회에서 소환 사항이지만 군사업제도 계획은 국방 개혁과 무관치 않고 단순 사법행정 차원이 아니라 군 구조와 조직의 변화, 군정과 군령 행사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만큼 국방위원회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점을 고려해서 군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국방위원회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와를 절차를 마련해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회의를 대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위원장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네. 질의하시죠. 먼저 군사법 계획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그 핵심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장병이 재판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전문 판사에서 재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확인 조치권을 폐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방향에 확인 조치권을 폐지한다고요? 폐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죠. 예.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장관 기자회견 통해서 장병 참여 재판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장병 참여 제도라고 하고 이건 모순되지 않나요? 장병 참여 재판제도 하고 그 앞에 말씀하신 거하고는 그게 그렇게 두 가지 다른 걸 같이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기사 내용에 좀 보면은 그래서 장관님 예.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추진될 사안이고 의사 진행 방안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오랫동안 논의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방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장관님, 예. 지금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는 시점이 군사 기밀에 해당됩니까? 역대 이걸 군사 기밀로 분류한 적이 있습니까? 군사 비밀은 아닙니다. 군사 기밀이 아니죠. 예. 그런데 연합훈련과 관련된 보도와 관련해서 예. 그 기무사령부에 거기에 대한 보도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해 봤는데 어디서 이렇게 했는가 확인해 봐라 하고 차관이 지시했다고 나중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뭐 보도 통제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민간인인 공무원과 민간인인 기자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게 돼 있어요. 그게 불법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통화 내용을 뭐 감청하고 뭐 하라는 이런 지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조사하지 않고는 통신보안 조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것이 있으면은 국방부에 있는 민간조직 감사관 제도를 통해서 활용하든가 또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혐의를 정식으로 그 영장을 청구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개인의 정보비밀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기무사령부가 예. 우리가 잘못된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네. 엄중히 유의해서 통신보안 조치에 지시를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장관님, 그런데 한미연합훈련은 NCND를 누가 하자고 먼저 제안했어요? 미국하고 회의할 때. 저하고 메티스 장관하고 회의할 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NCND를 누가 먼저 하자고 제안했어요? 양측이 거의 동시에 뭐 같이 개념을 갖고 선우가 있습니다. 있죠. 누가 먼저 이렇게 하기 좋겠다고 선우가 있을 텐데 우리 네. 저 장관님 먼저 했어요. 메티스가 먼저 했어요. 뭐 특별한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제가 먼저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럴 예.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이해는 합니다. 올림픽 기간에 그러나 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 이런 부분들이 그 올림픽 이후에 한미동맹의 어떤 균열을 걱정하는 걸 연결되기 때문에 조속히 그 훈련 시기를 당당하게 밝히셔요.
북한 눈치 본다 못 밝힙니까? 북한 그래서 눈치 본다고 못 밝히는 건 전혀 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정부의 장관의 태도가 물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봅니다만 당당하지 않아요. 한미연합훈련하는 걸 어떻게 시시하고 비밀로 합니까? 그런 것을 조속히 미국과 약속이 있다 그래서 못 밝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을 좀 당당하게 밝히고 또 훈련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올림픽 이후에 여러 가지로 다른 생각을 고려해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에 공약한 주한미군 철수 이런 문제 다시 재현될 수 있고 한미 동맹관계가 굉장히 경랑이 휩쓸릴 수 있다. 이런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은 경랑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가 더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북한 소주 본 적 있어요? 소주 본 적은 있습니다. 북한 소주 예, 마셔본 적은 있어요? 마셔보지 않았습니다. 북한 소주 7병의 양을 마시고 JSA를 탈출한 병사가 소주 7병 먹고 음주운전 사고 내고 왔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심적 심사 결과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고 아 이럴 수도 있나 막 그 정도로 합심적 결과 보고 못 받았습니까? 보고 받았습니다. 이건요. 우리 국민에게 사상전에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 목숨 걸고 의거 기순한 병사가 술 먹고 사고 쳐왔다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합심적 결과가 아니라 정정 모드를 해야 되고 반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그냥 술 먹고 나면 사고 쳐서 넘어온 걸로 그냥 놔둬도 되겠어요? 개별이 뭐 하는 사람? 거기에는 결과 제출해 주셔요. 거기에는 그 평상시 자유를 그리워서 동경해 왔다는 것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동아일보 보도에 보면은 소주 7병을 먹고 2, 3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넘어왔다. 무슨 범죄자가 동행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아니면 아니라고 밝혀야 되고요. 제가 국방부 실무자에게 물으니까 합심조 결과를 보고 못 봤다 그래요. 합심조 심사 결과를 국방위원한테 제출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줄 겁니까? 합심조 결과에 대해서는 국방위에 보고 뭐 드린다 안 드린다는 것은 저한테 정식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으면 아마 이미 했을 겁니다. 그러면 실무자들이 잘 모르고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조사 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백승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김종대 의원입니다. 제가 그 국방개혁 2.0에 대해 가지고 물론 4월에 자세한 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 보기에는 예, 아직까지 무엇이 새로운지 명료하지는 않다. 사실 여기에서 수록된 대부분의 그 핵심 과제들은 우리가 제 기억으로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1999년에 나온 국방개혁 2015, 즉 국방기본정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거의 과반수가 넘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주제들이거든요. 그러면 달라진 시대상에 맞춰서 무언가 우리 국방을 근원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과 아이디어가 조금 더 명료하게 드러나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단순히 전략 개념 몇 개가 아니라 우리 부대 구조와 국방 운영에 이르기까지 좀 새로운 에너지로 충만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인데, 자,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빅데이터로부터 인공지능, 로봇 이런 여러 가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회가 예견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국방의 이런 4차 혁명의 기술 개념들을 고민하는 부서는 과연 어디인가? 이것을 개념을 만드는 단위는 과연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유군도 있고요. 어제도 그런 토의를 많이 해가지고 ADD에서 지금 새로운 기술, 뒤따라기 가는 네, 기술이 아니라 그러니까 앞서가는 AD 기술을 개발하라고 지금 방위사업청 보고에도 일부 있습니다. R&D 부분에 나와 있고 ADD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ADD나 그 방사청은 뭐냐면 획득과 개발에 관한 주무 부서고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무기 개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방 운영의 전 부분을 지능화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ADD 업무만이 될 수는 없겠죠. 소요군 업무만도 아닙니다. 이것은 범국방 차원에서 우리가 거시적 안목에서 지금 개념을 고민할 때죠. 장관님, 그 네. 4차 산업혁명의 군사적 버전을 미국에서 뭐라 그럽니까?
핵심 키워드. 그 NSS에 기록된 데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3차 상세 전략이라고 합니다. 예. 서드 옵셋 스트래티지라고 하죠. 자, 그런 개념들이 군사적인 의미의 이제 새로운 상세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한국화된 독창적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고민하는 단위가 그 두뇌 체계가 지금 이 국방에 없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 국방을 혁신하는 우리 어떤 그 전략가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결함이라고 좀 판단해요. 그 점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예. 조금 더 20년 전과 똑같은 그 가락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노래를 불러야 되는 이런 어떤 조금 더 혁신 쪽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이런 고민을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좀 나중에 김종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꼭 한번 저하고 나눠주시길 예. 바라고요. 한 UAE 간에 2009년에 체결된 상호방위 협정이 매우 초헌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적당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거기에서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사항인데 문제는 그 자동 개입 조항을 어떤 방법으로 구현해내느냐. 그 이후에 체결된 6건의 양해각서와 이 협정이 하나의 패키지를 이루면서 제가 파악하기에는 크게 보면은 3가지입니다. 첫째, 한 UAE 연합 군사지휘기구, 군사기구 창설. 두 번째, 공동작전계획 수립. 세 번째, 유사시 파병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후속 조치로 차곡차곡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형제국이 됐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문제가 된다면 수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를 다루는 주무부서는 어디가 되는 것이죠? 국방부입니다. 외교부는 아닙니까? 이 협정은 외교부 장관이 체결했어요. 예. 네. 그러면 정 부처 차원에서 최소한 국방 외교부 간에는 어떤 그 후속 문제점을 식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하시기 곤란합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이 헌법에 관한 사항은 이것은 국가 간의 외교 문제를 초월해서 우리 주권과 안보에 관한 중대한 현안이고 이 문제가 어불쩍 넘어간다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군사 기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품격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정상화해 주시면 예. 잘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섭 기조실장님 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해서만 집중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논산훈련소를 여기 가봤더니 장관님, 예. 말하자면은 식당을 4교대를 합니다. 12시 반부터 1시 반에 식사를 하는데 15분씩 식사를 하고 청소도 하고 식기도 닦고 그 다음 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은 45분을 쉴 수가 있지만 뒤에 들어간 사람은 앞에 45분을 기다렸다 밥을 먹게 휴식도 준비도 없습니다. 고쳐야 예. 되겠죠? 예. 이번에 저기 기도실장 네. 내년 예산에 이거 꼭 설득력 있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논리를 좀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산 훈련소를 가봤더니 아직도 온돌방이 아닌 히터를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히터 옆에 전 병사들은 더워가지고 이불을 걷어차고 히터 멀리 있는 병사들은 추워가지고 폐렴이 걸리는데 어느 정도냐면 온도를 쓴 뒤는 폐렴 걸린 숫자가 73, 42, 90, 80, 33인데 27년 대나 30년대 같이 이 히터 저쪽 끝터리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은 178명, 108명이 폐렴에 걸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것을 이렇게 미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군사계에 전혀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시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냥 네네. 나 불러낸 거 아닙니다. 네, 그 생활관 난방 문제는 알겠고 네. 있다가 이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놔뒀다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반성해요. 실장이 앞으로 제가 불러낸 이유가 특전사는 일당 100으로 싸운다고 일당 1000으로 싸운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전사들이
용사들이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어떤 굉장한 그 말하자면 승부욕을 갖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 그 장구들을 사제로 사섰습니다. 그리고 그런 용사들 옆에 용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 하게 되고 그래도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아까 뭐 여러 가지 전투 중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신작전 개념 말씀하시던데 말로 하지 말고 이거 특전사 개인 전투 장비 보강하는 거 이거 전부 내용 파악해갖고 확실하게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죠. 할 수 있습니까? 예. 특수 그 707 테러 부대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번에 만들어서 작년에 11달에 출범했던 특임여단 이게 무전기라든가 제대로 된 이 장비도 갖춰주지도 않고 국민들한테 삼축했었는데 이거 꼭 고쳐줄 수 있으시죠? 지금 뭐 사실 다른 부대들도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해병대들이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상륙 기동 헬기 수송용 공격용 추가로 요청한 거 아시죠?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먼저 해 추천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에 꼭 이 예산을 보내 주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에 해병대에서 장군이 몇 명 나와 있죠? 한 3명 나와 있는데 국방부 안에요? 국방부 안에는 장관 국방부는 한 명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합참에. 내에서 각종 정책이나 군사 전략이나 군사력 건설과 관련된 어떤 작계와든가 이런 거 만들 때게 사실 장군 출신들하고 이 일반 영관급하고 또 다르잖아요. 근데 국방부에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이래서 말하자면은 해병대 장군 정원과 관련한 종합 검토를 좀 해가지고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다음번 질의 때도 제가 이 문제를 좀 제기를 할 테니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비군 아까 그 동원 뭐 사령부를 창설을 하고 과학화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훈련은 신형 군장으로 하고 그래서 신형 군장은 5분 만에 이거 완전히 결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형은 한 그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정작 정시에는 구형으로 하게 되고 훈련은 신형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 군대라는 게 이게 장관님께서도 아마 기가 막힐 겁니다. 이거 내년에 반드시 한번 시정을 합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지를 갖고 내년에 예산에 이거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에 유해 발굴단이 있는데 정말 눈물 나고 화가 납니다. 여기 있는 지금 국방부 유해 발굴단을 이제 6번으로 이렇게 넘긴다든지 아니면 보훈처로 넘긴다든지 이렇게 격화시키려고 하는 게 국방 개혁이라면서요. 미국은 3스타가 지금 단장을 하고 있고 원스타가 3스타 전역한 3스타가 하고 있고 원스타가 지금 현역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베트남 같은 데는 부총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령도 높아가지고 이것을 갖다 이런 식으로 하는 고칠 뭐 이것도 격화시키려고 하려고 하는 이게 국방 계획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거 한번 알아보세요. 이거 어떻게 이 말이 나오게 됐는지 이거 반드시 저한테 와서 직할부대에 제가 대해서 근거 없이 한 소리가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방부 저한테 보고해 직할부대에 주시기 대해서 바랍니다. 조정을 한다 하니까 좀 겁을 먹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생방 방어 사령부에 그 여러 가지 대응 네.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내년 예산에 여기하고 의무사령부 관련한 그러한 저기 뭡니까 장기 복무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군에 와 있는 말하자면은 그 우리 뭐랬죠? 그 의사들 중에 군대에서 장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등록금 보전하는 요 문제는 꼭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어제 그 대관령 부대를 방문을 해봤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또 우리 군이 추가 투입되고 또 요즘 AI를 우리 호남 전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군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장관께서 각별하게 여기 한번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둘러보면서 예산과 관련해서 내년에 더 많이 있겠지만 눈에 가서 정말 띄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기가 막힌 것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지적을 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 그 한미 군사훈련 재개 언제쯤 하게 되고 하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만 입장을 좀 밝혀주시면 오히려 패럴림픽이 3월 18일 날 종료가 되는데요. 3월 18일부터 4월 이전에 한미 양국 장관이 정확히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논산훈련소 가니까 침상 그 히터하고 식당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예산 빨리 태워라 했는데 태웠는데 기재부에서 뭐 깎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뭐 불용 예산이라든지 뭐든지 활용해서 금년 내로 이거는 제가 조치를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현 의원님이 비회기 동안에 이렇게 현장 방문을 많이 하셔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상당히 예.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종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중로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이 올림픽에서 뭐 메달 사냥을 이렇게 해가면서 국민들은 굉장히 들떠 있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거기에 저는 우리 군이 한 역할도 굉장히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지금은 분위기가 그렇게 고조되어 있지만은 이 올림픽 이후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정부 업무보고 때 이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명분으로 해서 한미동맹 이완을 가져올 수도 있다,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북이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두 면에 대해서 전부 다 군은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했을 때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도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트집을 잡아가지고 남북 대화도 끊는다거나 등등의 그런 빌미를 가지고 시작하실 거다. 거기에 대비해서 남북 간에 대화는 어떻게든지 이어가도록 통일부와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 네. 한미 훈련을 재개하면은 북이 다시 도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렇게 통일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방장관님께서는 우리 현 정부의 생각이 국가안보를 위한 어떤 한미연합훈련이 한미연합훈련 하는 그 자체가 남북의 어떤 화해 모드 어떤 평화에 방해된다고 이렇게 보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언론에서 제가 좀 또 한 말씀을 올리게 되면 또 이상하게 보도하고 국민들에 대한 의식이 또 이해상할 것 같기 때문에 한미 장관 간에 그런 걸 대비해서 정시가 될 때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정확하게 다 발표를 할 겁니다. 예, 지금까지 장관님께서 답변한 여러 가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남북 고위급 회담 시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개최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장관님께서는 이제 이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하게 되면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를 회담 의제로 채택해서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시겠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지금 저희들은 그 대비를 해서 내용과 만나는 그 이걸 어떤 단계로 이렇게 진행할 것 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회담의 주 의제는 비핵화, 제일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인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결론은 않겠나. 비핵화로 가겠다. 예. 네.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보면은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을 50만으로 줄이겠다. 예. 또 병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 예.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국군의 전력을 질적, 양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이런 조치인데 이런 걸 동시에 급하게 꼭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반도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장관님 생각하십니까? 아주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 조건은 전투력을 1.5배 내지 2배 이상 확보한 다음에 병력도 감축될 것이고 또 그 전투부대의 간부를 확실히 충원된 다음에 병사들을 이렇게 줄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전투력 보강이 우선이지 줄인다는 것이 포커싱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반도에 전쟁이 없을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예. 군에서는 발발하더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준비가 그렇죠. 돼 있다 예. 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비. 그래서 전투력이 우선 보강시키고 나머지 감축시킬 겁니다. 군 무형 전력이 굉장히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 조직 개편에 보면 국방교육정책관실을 폐지했습니다. 국방교육정책관실은 굉장히 교육훈련과 정신전력 이런 무형 전력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실을 폐지하고 뭐 정책기획관이나 인사기획관실로 이렇게 이런 임무들을 이렇게 이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관님. 대단히 우려되는 질문을 하셨은 것을 저도 동감하고요. 예. 그래서 교육정책관보다는 대북정책관을 해야 된다는 건의를 수차례 받고, 그러면 이거를 교육정책이 중요하니까 이거를 정책실 밑에다 바로 괄을 넣어가지고 죽이지는 마라. 그런데 인원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국을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과가 있는 과로서의 둘이 역할을 다른다는 건 알고 굉장히 있습니다. 차이가 예. 있습니다. 그리고 시를 줄여가지고 과에서의 역할을 한다는 그 위에는 정책관실 정책관 뭐 나와 계시겠지만은 아무래도 정책관의 어떤 업무의 비중이 떨어지지 않겠나, 우선순위가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하시는 의원님의 그 충정을 이해를 하고 교육정책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쏟겠습니다. 예. 5.18 특조위에서 2월 7일 날 특조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에 육해공군 3군이 합동작전으로 진압을 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위원장한테 이 합동작전이라는 말은 빼야 된다. 그러니까 합동작전에 대한 교리의 정의상 육해공군 전력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 그거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저 확인해가지고 합동작전이 그냥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새롭게 정립된 개념이 불과 5년 10년 전이었는데 옛날 30년 40년 전에는 그런 합동작전 개념이 아니었다고 저는 네. 그리고 그때 발표한 내용들 중에 어떤 지시를 왜곡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장관님께서는 그거 관련해 가지고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도 무척 그 위원회에 참가한 거에 대해서 무척 잘못됐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장관님 국방일보 보시죠. 네. 국방일보 여기에 보면은 국방일보 2월 12일자 날짜입니다. 여기에 차관님도 공개 사과를, 장관님도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동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에 뭐 이 기사 내용과는 다르지만은 차관님, 장관님 얼굴까지 이렇게 나오는 이런 기사를 이 국방일보에서 실어놨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과를 하고 또 차관은 무척 잘못됐다 그러면 무척 잘못된 게 뭔지, 무척 잘못됐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런 것도 없이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국방일보 병사들이 보는, 우리 장병들이 보는 국방일보에 이렇게 동시에 나란히, 이거는 우리 군의 어떤 사기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그 무형전력 교육정책관실 없앤 거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무형전력 우리 군사 장병들의 어떤 사기를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국방일보에 이렇게 실렸다는 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5.18 특조위에서 조사한 내용이 굉장히 왜곡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왜곡보다도 사실이 더 가깝다고 저는 보고를 받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조직에 대한, 그다음에 선배들이 그 아픈 역사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사과에서 제가 장병들하고 군 후배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은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이것을 끝내야 되겠다. 그다음에 희생당한 분들한테 참 조직의 수장으로서 미안하다 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정신전력을 더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얘기한 거고요. 차관의 얘기는 개인이 그렇게 참가했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서 자기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같이 사과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볼 때 장병들은 이런 게 참여하면 안 되겠다, 이건 잘못한 것이다 하고 인식을 했을 것이고, 제가 얘기한 것은 조직과 국방부가 정직하고 국민한테 다가가고 희생당한 사람한테 위로를 하는구나 하는 것이 국민의 국군으로 다시 인식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 내용에 대해서 저 특조위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해군의 상공부 편대의 존재 여부, 해병대 3대대, 공군, 육군 헬기 사격 조종사들의 어떤 이 증언,
이런 것들 전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가지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5.18 특조위법이 오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데서 더 추가 확인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뭐 북한핵 때문에 묻혀서 실무가 지금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실무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엊그제 저 대통령께 그 복무기간 보고 드렸어요? 복무기간 예, 단축 문제. 저 2월 6일 날 국방개혁 종합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거 보고 들어가기 전에 국방위에 보고할 생각 없습니까? 국방위에 보고할 생각은 그때 제가 출장 갔다 오고 얼마 안 돼가지고요. 한 이틀 만에 바로 보고했기 때문에 보고가 끝나고 다 국회의원님께 빨리 간사님들부터 보고를 드리라 하고 제가 실무들장을 이거는 지시했습니다. 뭐 사후 보고 오면 아무 의미가 없을 텐데 이거 지금 심각한데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여기서 따지자면 한이 없을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장관님께서 정확하게 정말 그 공약에 맞춰서 지금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건 아닌데 봉급 올려주고 이런 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 복무기간 단축했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저는 생긴다고 봐요. 이거는 뭐하고도 바꿀 수도 없고 나중에 이게 지속되면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관님께 특별히 네. 저거 좀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K9 자주포 이것도 지금 뇌관에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십몇 년 전에 미국하고 독일에서는 벌써 이 뇌관을 안 써요. 왜 이번에 조사하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왜 참고를 전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저기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저거 후속 대책에 예.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 뇌관의 문제가 심각했어요. 장관님 아실지 모르는 이거 선진국에서 이런 문제가 이미 사건화돼서 이미 그걸 폐기하고 그런 내용들인데 저게 저렇게 돼 있어요. 시간 제한 때문에 다 못하는데 다음에 이제 방사청 이저 자주포 문제도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방사청 한번 봅시다. 기품원 문제인데 기품원장님이 이제 뭐 오늘 내일 바뀌신다고 그래서 이제 차마 직접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불량 전투식량 문제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신문에 이미 났는데 이 문제가 이거 말이죠. 지금 병사들한테 이런 걸 먹여가지고 하는 업체가 있다면 이건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1대1 살인보다 더 흉악한 놈들이에요. 이거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불량식품하고 공해 문제는 가중처벌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 국민 아니면 군대로 말하면 그 젊은이들이 와서 그 의무복무를 하고 나갔는데 그 어간에 이런 거 먹어가지고 병 생기고 나가면 되겠어요? 네. 그거 전 놀라웠습니다. 육안으로도 다 보이는 거예요. 저거 보이죠? 네네. 찐 거하고 튀긴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네네.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건데 기품은 한 번 조사 검사에 의해서 그냥 육군은 갖다 먹이는 겁니다. 저게 전투식량에서 3년간 보관했다 3년간 기한이 다 될 무렵에 먹이면 이게 상합니다. 이거 빨리 조사해서 구체적으로 보세요. 네, 정말 세세하게 질문하고 싶었는데 너무 시간 제한 받으니까 이 문제 좀 각별하게 신경 쓰고 기품원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거들지 않는데 이 문제 반드시 이거 저한테 자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제 병무청 산업기능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휴식 시간에 이 문제도 병무청장님이 깊이 관여를 해야 됩니다. 일단 뭐 어떤 연에 와서 이 기술요원으로 해서 지금 손 잘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그냥 병무청 실무자들 나올라라 해요.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뭐 청장님 뭔 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제 연도별로 저거 지금 계속 드러나요? 15년에 57명인데 113명이 지금 산재가 발생해요. 상당수입니다. 이거
그래도 여기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사이에서 스펙도 좋은 사람 위주로 가는데 이렇게 군에 와서 손 잘리고 나가고 이런 남의 자식으로 생각하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오늘 저 의문사도 뭐 법률 통과하겠지만 이런 문제들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내 자식이 지금 군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이거 대책을 우리 소관이 아니라든가 우리가 관리하는 기관에 지금 물론 저 병무청도 지금 어려움이 많아. 43명이 수만 명을 관리하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부족하면 빨리 얘기를 하세요. 이제 뭐 국방비라 더해서 아까 이정현 의원님 뭐 해병대 굉장히 사랑하는 면에서 하시는데 이런 건 좀 심각해요. 43명이 어떻게 3만 명, 4만 명을 관리합니까? 예? 사회 복무요원이 지금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를 방지할 것인가, 산재를 최소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 보시고 네. 그거 좀 저한테 특별히 좀 와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그 후속 조치를 관심을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뭐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이제 장관님도 지금 이제 핵 문제다 이 외부적인 문제에 너무 신경 쓰다가 내부가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오늘 제가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딱 7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다잡아 주시지 않으면 먹는 거, 입는 것, 비무기 체계에 대한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커넥션된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해소가 안 돼요. 장관님 개혁을 진짜 이런 걸 개혁해야 됩니다. 예? 장관님 아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다 잘 적어놨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그쪽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꼭 무슨 무기 체계만 하고 비무기 체계에 대한 그거 안 되면 전투 못 해요. 예.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심시간인데 우리 장관님이야 고생들 많으십니다.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긴급 소요 제기에서 도입했던 확성기, 대북 확성기요. 40대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뭐 장관님이 아니시더라도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작년 결산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상임위에서 청구해서 결과도 나왔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감사 결과를 보면 이게 160억짜리 사업인데 요지를 간단하게 보면 이번에 감사 결과도 그렇고 그 전에 군 검찰에서 했던 수사도 그렇고 육군 상사의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게 160억짜리입니다. 대통령이 북한 핵실험 때문에 긴급 소요를 제기해서 상당히 이렇게 비중 있게 추진한 사업이고 또 예산이 없어서 상용 차량 예산에서 빼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육군 상사, 실무자인 육군 상사가 혼자 제안서나 평가 항목을 조작해서 또 성능 평가까지 업체에 원하는 대로 해줬다. 이렇게 요약하면 정리가 되는데 이런 결과를 수긍할 수 있습니까?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없죠. 예. 또 하나요. 제가 좀 기가 막히는데 제가 국방에 와서 이런 일은 좀 안 당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국방부 전력조정평가과라고 있죠? 거기 네. 어디 소속이죠? 자원실장 전력기획관. 밑이죠. 거기서 2017년 2월 13일부터 8월 10일까지 자체 평가를 해보니 이게 요구 성능이 미달한다는 거 확인했죠? 그 네. 내용 아시는 분 있나요? 확인했죠? 확인했습니다. 그죠? 그냥 가뿐만 대비다 해보세요. 크게. 예. 네, 확인했죠. 그런데 8월 21일 날 결산 심사에서 제가 이걸 지적했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아무 문제 없다 그랬어요. 대놓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정말? 대놓고 이렇게 거짓말 하실 거예요? 8월 10일 날 평가가 끝나서 성능이 충족이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열흘 뒤에 있었던 결산 심사할 때 이걸 지적했는데 문제없다라고 답변하는 그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또 하나 저희가 작년 국정감사 때 10월 30일입니다. 국정감사 때문에 이 성능을 보겠다라고 직접 운영 실태 점검을 나갔죠? 해병대 이사단 갔습니다. 이때도 군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성능이 충족이 안 된다는 거. 근데 생각했어요.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문제 없는 것처럼
침묵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한 거예요. 국방부가 국방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현장을 갈 정도가 되면 사실 저희도 해보니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가보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조치를 할 테니 그 이후에 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국정감사까지 가겠다고 하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속이고 갔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죠.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방부가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정 조치 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방부 검찰단이요. 이게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 고의가 없다고 해서 배임죄를 적용을 안 했어요. 감사원 감사에서도 35억이라는 부당이익을 업체에게 줬다라고 확인이 됐어요. 이거 업무상 배임 아닙니까? 왜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이 군의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이것도 엄벌을 취해야죠. 그래서 고작 한 게 뭐냐면 주식을 통해서 14만 원, 41만 원의 차익을 봤다. 그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또 하나요. 이번에 감사원이 감사한 게 이게 기동령 열렸을 때만 한 겁니다. 고정형이 24대가 있죠. 기동형이 이 모양이면 고정형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재밌다기보다는 놀라운 사실은 납품시험 평가 시에 기술검사관이 본인 합격 설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 합격 설명을 안 했는데 합격 처리가 됐습니다. 누가 위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이해됩니까? 법무관리관 나와 계십니까? 예, 잠깐만. 마이크 좀 나오셔도 되고요. 이게 2017년 8월에 장기간에 걸쳐 조사가 다 됐고 조금만 확인해 보면 예컨대 이 정원이 맞다면 본인 서명도 조작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부당이익도 취했고 이건 뭐 계약 해지가 맞는 것 같고 일단 부당이익을 환수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제가 그냥 어설프게 생각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데는 법무관리실인 것 같은데 왜 이게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감사원 감사가 있기 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에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예, 국방부에서 확인한 사항을 기초로 해서 업무 처리를 한 것 같은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을 해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자체 감사에서도 이미 요구 성능을 충족 못한다고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원 감사 기다릴 것도 없잖아요. 자체 결과에서 이미 나왔으면 그죠? 네. 근데 왜 그거는 서로 통보가 돼서 그거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안 취하는 거죠? 그 해당 부서에 그런 그 업무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저희들은 뭐 통보를 한 사실이 있는데 감사원 결과 더 많은 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준 거예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법무관리실이 부당하게 임무를 해태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언뜻 이야기에는 이런 일들이 확인이 되면 법적인 문제는 법무관리실이 좀 나서서 계도를 하든지 가이드를 하든지 좀 이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행위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제대로 통지가 안 됐다 법무관리실로 그러면 그 해당 과가 속인 거죠.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게 만연돼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과잉으로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한 것을 장관님이 필요하면 더 엄격한 수사를 해주시고 혹시 저한테 따로 보고할 일이 있으면 보고하셔가지고 제가 좀 과잉으로 이해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한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다 걸쳐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특검 같은 조직을 해서 수사를 다 하고 뒤에 뒷배경이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서 적법한 절차를 취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의사 일정을 바꿔서 아까 미뤄놨던 5.18 관련 법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해 시간에 그 양당 간사 간에 그 합의를 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를 본 내용을 기초로 해서 법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의 내용을 수정 통합한 제6항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였으므로 수정하기로 한 사항까지 포함을 해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내용을 제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부분에 있어서 의혹 사건에 있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 진상규명의 범위에 있어서는 제6항을 신설을 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 이렇게 새로 추가를 했고요. 제7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2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 그 9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었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이것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수정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 수정 내용을 담아서 축소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장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총칙 관련 규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제2장 4조부터 제21조까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관련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위원 구성에 관련한 의견을 말씀하란 얘기셨죠? 네. 예. 저는 그동안 그 5.18 관련해서 이제 진실을 완전하게 정리해야 되는 시점인데 사실 국회의원들이 냈던 법률 안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방위 소위에서 통과시켰던 안에도 그렇고 기존에 해왔던 거의 모든 관례대로 해왔던 특위 구성 특위위원 구성 요건에 맞춰서 대통령 4인 추천 그리고 대법원장 4인 추천 그리고 여야 3인 추천 여야 4인 추천씩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냈었고 그 의견이 통과되었었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안이 나오니 저의 주장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소수 의견으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3장 제22조부터 제43조까지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관련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제4장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 조사 결과에 대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관련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제5장 제55조부터 제65조까지 보칙 관련 규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제6장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벌칙 관련 규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끝으로 부칙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축조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관련 특별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전체회의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 통합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을 최종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네, 의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까 중단되었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저는 우리 군이, 우리 국방부가 좀 더 의연하고 당당하고 솔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이나 국방부가 마치 정무적인 판단이나 저울질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이거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무슨 기무사에서 무슨 정치 중립 준수 선포식이라 그래서 그 추운 날 장병들 모아놓고 세수대에다 물 받아놓고 씻은 물에 또 씻게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그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 거 하지 말자 이거예요. 정치 중립해서 본연의 군의 임무를 다 하면 되는 것이지 꼭 그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또 기무사라는 데가 그 보안을 요하는 부서인데 전부 얼굴 비춰 TV 카메라에 나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비공개 때 얘기한 거 이번 2월 8일 평양 광장에서 열린 건군절 열병식에서 우리의 현무 미사일이 등장했다는 것은 장관님도 인정하셨지만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올림픽 앞두고 마치 북한에서 배려해가지고 자기의 열병식을 축소한 것으로 이해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근데 정작 결과가 어땠습니까? 올림픽 개막식 날 북한은 역대 보이지 않았던 가장 위력적이고 호전적인 새로운 무기 체계를 선보인 거 아닙니까? 미국의 미사일 체계가 세대 교체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공개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를 조롱한 거예요. 개막식 전날. 이거를 쉬쉬한 겁니다. 우리 군은. 우리 국방부는. 혹여 기다리세요. 혹여 올림픽 평화 무드에 찬물을 끼얹을까? 국민들은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 누구도 등장한 미사일 중에 현무 미사일이 있다는 것은 전문가 아니면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군은 알았을 거예요. 장관께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아까 인정을 하셨고 그 열병식이 알려진 것 같은 그런 열병식이 아니었고 가장 호전적이고 위력적인 신무기 체계를 보인 열병식이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해요. 왜? 우리 군이 일절 얘기를 안 하니까. 이건 좀 잘못된 거다. 사실관계, 상황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장관께서 ADD를 달려가셨지 않습니까? 무슨 기존에 무슨 예약이 돼 있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장관께서도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 열병식의 상황을 굉장히 신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신 겁니다. 지금 북한의 열병식 광장에서 우리의 현무 미사일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처음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현무 미사일이 무엇입니까? 언제 개발됐어요? 88년도에 만일 최초의 우리 서울올림픽을 북한이 방해하면 평양을 때리겠다는 용도로 개발한 것이 현무 미사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현무 미사일을 개량형을 우리 제2번째 올림픽 개막식 전날 공개하고 퍼레이드에 등장시킨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한껏 조롱해 퍼레이드를 벌인 거예요. 그걸 무슨 게다가 ICBM 화성 15호까지 저도 제보를 받은 겁니다. 군사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2월 8일 평양 열병식이 축소하고 배려한 듯한 얘기가 나오느냐. 역대급의 가장 강력하고 위력적인 신무기 체계를 선보인 열병식이었다는 겁니다. 난 그래서 우리 군이, 우리 국방부가 좀 더 국민들 앞에
의연하고 당당하고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저는 국민을 대신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 의견을 지금 피력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재개를 이렇게 했으니 알아서 해석해서 이해해달라? 어떻게 정부의 입장을 국민들이 일일이 해석을 해서 그걸 알아차려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올림픽 끝나면 재개하겠다. 왜 얘기를 못해요? 동맹이 있으면 훈련이 있는 겁니다. 예? 그걸 국민들한테 어렵게 참 교묘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해석해서 알아차려 달라? 이런 정부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국방부는 우리 군은 좀 더 의연하고 당당하고 솔직하게 국민과 마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시죠. 예. 그 마치 북한이 퍼레이드한 것이 우리 현무유탄하고 형상은 비슷하고 유도탄 모든 나라의 것들이 형태가 나중에 보면 거의 비슷한데 그것이 현무를 갖다 놨다 하는 말씀은 좀 과하신 말씀 같고요. 국방부는 항상 당당하고 정직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대비돼서 항상 갖추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퍼레이드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언론에 보던 것 같이 생각하지 않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한미 공조해서 정부 판단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에 대해서도 알아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미 간에 확고한 공조에 대해서 발표할 때를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그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뭐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세이프가드라든지. 그게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한미 동맹에 따른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이랄까 이런데 우리가 좀 지금 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좀 미온적으로 나가고 좀 불안하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미국이 안보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장관님 읽으신 기억이 있죠? 읽고 예,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요. 뭐 그런데 또 아베 일본 총리가 와서 우리 대통령께 한미 군사훈련을 평창올림픽 끝나면 바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내정 간섭적인 발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그런 발언은 내정 간섭적인 발언이니까 적절치 않다 이렇게 반박한 기사가 또 난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본이라는 존재가 이제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위기가 고조됐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끝까지 미국처럼 믿고서 일본도 우리의 입장을 지지할 거라고 계속 확신을 하시는 겁니까? 동맹에는 한미 동맹은 있지만 한일 동맹은 없었습니다. 항상 예측을 아니 동맹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 대한민국 그 주권의 측면에서 보면요. 헌법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군사력이 우리를 지키는데 방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위치에 있지만 또 우리 국민 감정상 일본의 군사력이 우리 땅에 발을 들여놓는 건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입장 아닙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동의 없이 일본의 군사력이 전개되는 것도 우리는 동의할 수 없는 거고. 예.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의 동의가 필요한 그 지역을 한반도 전체 또 그 부속도서인 독도까지 인정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독도는 자기들이 얘기하는 다케시마라고 판단해서 자기들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또 휴전선 이북은 한국의 시대적 지배가 없으니까 북한 땅이나 북한 지역이 지금 김정은이가 점거하고 있는 그 같은 북한 지역이나 독도에서 미일 동맹 차원에서 군사력을 전개하는 데는 한국의 동의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요? 독도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상의 가치 기준이기 때문에 강력히 항의하고 그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항의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서야 될 것 같은데 동방 계획이 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본과 대립각만 세워갖고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지금 한일 관계가 점점 나빠지고 있고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을 움직이는 꼴대라서 도저히 어디다 맞추고 합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이것은 군사 외교로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사 외교로서 한미일 그 3국 국방장관이 크라크에서 회담할 때 방금 경대수 의원님께 존경하는 경대수 의원님께서 질문한 그런 양상이 빚어져 가지고 일본 그 방위상으로부터 유감의 뜻을 받았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위비 지금 주한미군에 대한 분담이 우리가 한 1조 가까이 되는데 그게 지금 총액형으로 돼 있죠. 이것을 소요형으로 좀 바꾸려고 하시는 건가요? 총액형이 유리할지 소형으로 유리할지는 우리가 외무부하고 실무자끼리 좀 전략 회담을 하는데 아직 확정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 단점이랄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적절치 않은 게 건설비나 이런 거를 예치해놓고 사용 안 하는 게 한 4천억 가까이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투명성이 없으니까 소요용으로 바꾸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소요용으로 됐을 경우에 그 실제 더 많으면 더 많이 분담할 위험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지금 사드 기지의 방위비 분담 저 기지 비용도 방위비 분담 차원에서 우리가 부담하라 이런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없나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총액형으로 할지 또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그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인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병력 감축 이야기가 있으면서 북한은 병력이 많은데 우리는 병력을 감축하는 게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첨단 무기화하고 군 병력을 정예화하겠다. 그리고 예비군을 정예화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요. 군 무기 첨예화된 무기화 그리고 또 정예화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봐 주시죠.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배낭 메고 행군하면서 고지전투한다. 야전사 까고 고지전투하는 이런 전쟁의 형태는 지나갔다. 따라서 항상 기동을 우선으로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유도탄으로 적의 주요 표적을 다 우선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항공전력으로서 헬기라든지 전투기 등등 가지고 지상군을 100% 지원하는 그런 전투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청년 숫자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병력은 감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국민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북한에서 핵실험을 성공시키고 그리고 ICBM을 성공시켜 내는 것처럼 보이면서 북한은 무슨 돈이 있어서 저렇게 미사일을 쏴대지? 그리고 언제 저렇게 개발을 했지? 그리고 언제 저렇게 완공했지? 그러면 우리가 불안한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군을 믿고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들갑을 떨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안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첨단화되어 있고 정예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시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연에 있어서 이번에 국군인 날 행사에 모든 걸 좀 오픈시키자고 해서 많이 보여드렸고요. 실제 상황은 좀 더 국민들이 알게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이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불안한 것을 현 정부가 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그것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군의 B-1B가 그리고 미군의 F-35가 우리 한반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이 긴장한 것들이 있지 않는가.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대화의 방향으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과 계속되는 대화를 통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첨단 무기들을 한반도에 수시로 상시 배치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우리 국방부 장관께서 미 국방부 장관과 대화가 잘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막 금연은 조금 인정합니다. 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계속 헐뜯고 싶어 하지요. 한미 공조, 한미 동맹이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국방부 장관께서 호탕하게 미 국방부 장관과 그리고 미 관계자들과 대화를 잘 하면서 미군의 첨단 무기들이 상시 순환 배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고맙다 하시고 더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이에 우리 방위사업청장님께서는 우리의 무기들을 첨단화하게 만들어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군에 날 때 우리가 모든 걸 보여드린다고 하지만 우리에겐 F-35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겐 DDD 1000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미군과의 공조를 통해서 첨단 무기들을 상시 배치시켜내고 그 사이에 우리 방위력을 개선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국방부 예산을 좀 더 지금까지도 많이 늘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 정부 들어와서 방위비를 좀 더 올리고 그리고 방위력 개선을 하기 위해서 무기 개발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쪽에서 미사일을 빵빵 쏘는데 우린 미사일을 빵빵 쏘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그 미사일을 빵빵 쏘는 걸 할 수 못하지만 그 미사일에 충분히 요격해내거나 아니면 주요 타겟을 타격할 수 있는 훈련들을 우리는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좀 준비되고 있는 건가요? 방위사업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저희들은 무력 시위와 관련해서 이제 국방부나 합참이나 이런 좀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원하는 소요되는 무기 체계를 적기에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무기와 같은 것을 이렇게 전시하는 문제는 저희들의 소관을 벗어난 문제인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태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시스템을 좀 갖추어 줄 것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철희 간사께서 사전 조사를 통해서 추가 질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월요일 오전에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여 현충탑을 참배하고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을 방문하여 유해 감식 현장을 시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이철희 위원님, 김중로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으로부터 서면 질의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성실히 답변서를 작성해서 2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님, 기찬수 병무청장님, 전제국 방위사업청장님과 각 산하 기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수석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각 위원실 보좌관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패럴리 올림픽 이후인 3월 18일 이후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걱정의 주된 요인은 걱정을 없애는 가장 큰 포인트는 역시 굳건한 한미동맹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송영무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 공조를 통해서 북한이 바라는 것처럼 한미 공조의 간격을 넓히고 주한미군 축소 철수 그리고 대한민국 적화 통일이라는 북한의
아주 끊임없는 그런 생각이 절대 통하지 않도록 우리 국방부에서 만반의 태세와 그리고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간 관계로서 점심도 이렇게 못 드시고 그래서 위원장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고 구내 식당에 알아봤더니 밥이 다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라면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국방부 관계자들도 시간이 지금 마땅치 않으니까 모든 분들 가시면은 다 라면 드실 수 있게끔 2층 구내 식당에 준비했으니까 다 드시고서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우리 올림픽 보안관제센터로 영상을 제공해서 예. 대테러 및 경비작전과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신문이 우리 UAV도 더 많이 띄워서 그걸 작전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도와준다는 것만 크게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네. 하여간 한미 간에 같이 예. 평창 올림픽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이 정보 자산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번 평창 올림픽을 두고 한미 연합 훈련을 연기한 것이 한미 동맹의 균열을 야기할 것이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 장관이 보시기에 한미 동맹의 균열로 볼 수 있는 징후가 있습니까? 제가 매티스 장관하고 만나서 얘기가 한 1mm도 오차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한미 연합 훈련에 관하여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해주시죠. 한미 연합 훈련은 올림픽 정신에 따라서 연기했다 하는 것이 한미 정부의 공통된 보도였고요. 이런 보도에 대해서 그 패럴림픽이 끝나고 훈련 시작 전에 그때까지는 이 기조를 유지하고 그때 공동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 발표하기로, 그 전까지는 NCND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018년 새해가 됐으니까 국방 예산 편성을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7% 늘어난 43조인데 제 본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최근 5년 동안 일반 회계에서 4조 약 9천억, 방사청 회계에서 4조 1천억이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가 됐어요.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 10%가 넘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통상 그 관리들이 예산을 짤 때 보면 전례답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정 주기로는 한번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이 꼭 필요합니다. 예. 근데 지금이 저는 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십니다. 왜냐하면 예. 정부가 바뀌었죠. 예.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새로 편성하는 것은 금년이 처음이거든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국방개혁 2.0이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포괄적으로 전 분야에 관해서 예산 수요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 우리 전략 전술 개념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 여러 가지 예산 편성에 있어서 기준 조정,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국방개혁과 함께 연계해서 전례답습을 피하고 제로 베이스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기참부장할 때 똑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호하게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제로 베이스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저는 예산에 관해서는 국방 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을 모으는 것도 참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방 개혁이 지금 아까 발표 보고하시는 걸 들어보면
4월 하순경에 완결될 겁니다. 완결이 완결 되죠?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예. 국방개혁에 기초한 국방 중기 예산의 큰 방향을 함께 보고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하고 1분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그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 중에 소위 그 핵심 기술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어디다 쓸 거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이 미국 국방부나 세계적인 방산업체들 럭히드 마틴 같은 곳에서는 국방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시도를 연구 작업에 들어가고 상당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분산 원장 기술이니까 보안성 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하다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 아까 존경하는 정진석 의원님도 말씀 있으셨지만 해킹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런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병무청의 병역자원 관리 또 전반적인 국방계획의 그 비밀 보존을 위해서 어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저나 우리 의원에 함께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저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 지난 12일 국방장관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방계획의 일환으로 군사업제도 계획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국회법 37조에 따르면은 군사법을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이 법사위원회에서 소환 사항이지만 군사업제도 계획은 국방개혁과 무관치 않고 단순 사법행정 차원이 아니라 군 구조와 조직의 변화, 군정과 군령 행사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만큼 국방위원회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점을 고려해서 군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국방위원회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와를 절차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회의를 대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위원장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시죠. 먼저 군사법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그 핵심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장병이 재판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전문 판사에서 재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확인 조치권을 폐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방향에 확인 조치권을 폐지한다고요? 폐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죠. 예.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장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장병 참여 재판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이 병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 예.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국군의 전력을 질적, 양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이런 조치인데 이런 걸 동시에 급하게 꼭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반도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장관님 생각하십니까? 아주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 조건은 전투력을 1.5배 내지 2배 이상 확보한 다음에 병력도 감축될 것이고 또 그 전투부대의 간부를 확실히 충원된 다음에 병사들을 이렇게 줄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전투력 보강이 우선이지 줄인다는 것이 포커싱이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반도에 전쟁이 없을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예. 군에서는 발발하더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준비가 그렇죠. 돼 있다 예. 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비. 그래서 전투력이 우선 보강시키고 나머지 감축시킬 겁니다. 군 무형 전력이 굉장히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 조직 개편에 보면 국방교육정책관실을 폐지했습니다. 국방교육정책관실은 굉장히 교육훈련과 정신전력 이런 무형 전력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실을 폐지하고 뭐 정책기획관이나 인사기획관실로 이렇게 이런 임무들을 이렇게 이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관님. 대단히 우려되는 질문을 하셨은 것을 저도 동감하고요. 예.
그래서 교육정책관보다는 대북정책관을 해야 된다는 건의를 수차례 받고, 그러면 이거를 교육정책이 중요하니까 이거를 정책실 밑에다 바로 괄을 넣어가지고 죽이지는 마라. 그런데 인원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국을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과가 있는 과로서의 역할을 다른다는 건 알고 굉장히 있습니다. 차이가 예. 있습니다. 그리고 C를 줄여가지고 과에서의 역할을 한다는 그 위에는 정책관실 정책관이 뭐 나와 계시겠지만은 아무래도 정책관의 어떤 업무의 비중이 떨어지지 않겠나, 우선순위가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하시는 의원님의 그 충정을 이해를 하고 교육 정책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쏟겠습니다. 예. 5.18 특조위에서 2월 7일 날 특조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에 육해공군 3군이 합동작전으로 진압을 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그 위원장한테 이 합동작전이라는 말은 빼야 된다. 그러니까 합동작전에 대한 교리의 정의상 육해공군 전력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 그것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저 확인해가지고 합동작전이 그냥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새롭게 정립된 개념이 불과 5년 10년 전이었는데 옛날 30년 40년 전에는 그런 합동작전 개념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 발표한 내용들 중에 어떤 지시를 왜곡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장관님께서는 그거 관련해 가지고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도 무척 그 위원회에 참가한 거에 대해서 무척 잘못됐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장관님 국방일보 보시죠. 네. 국방일보 여기에 보면은 국방일보 2월 12일자 날짜입니다. 여기에 차관님도 공개 사과를, 장관님도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동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에 뭐 이 기사 내용과는 다르지만은 차관님, 장관님 얼굴까지 이렇게 나오는 이런 기사를 이 국방일보에서 실어놨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과를 하고 또 차관은 무척 잘못됐다 그러면 무척 잘못된 게 뭔지, 무척 잘못됐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런 것도 없이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국방일보 병사들이 보는, 우리 장병들이 보는 국방일보에 이렇게 동시에 나란히, 이거는 우리 군의 어떤 사기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그 무형전력 교육정책관실 없앤 거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무형전력 우리 군사 장병들의 어떤 사기를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국방일보에 이렇게 실렸다는 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5.18 특조위에서 조사한 내용이 굉장히 왜곡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왜곡보다도 사실이 더 가깝다고 저는 보고를 받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조직에 대한, 그다음에 선배들이 그 아픈 역사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사과에서 제가 장병들하고 군 후배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은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이것을 끝내야 되겠다. 그다음에 희생당한 분들한테 참 조직의 수장으로서 미안하다 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정신전력을 더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얘기한 거고요. 차관의 얘기는 개인이 그렇게 참가했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서 자기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같이 사과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볼 때 장병들은 이런 게 참여하면 안 되겠다, 이건 잘못한 것이다 하고 인식을 했을 것이고, 제가 얘기한 것은 조직과 국방부가 정직하고 국민한테 다가가고 희생당한 사람한테 위로를 하는구나 하는 것이 국민의 국군으로 다시 인식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 내용에 대해서 저쪽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해군의 상공국 편대의 존재 여부, 해병대 3대대, 공군, 육군 헬기 사격 조종사들의 어떤 이 증언, 이런 것들 전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가지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5.18 특조위 법이 오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데서 더 추가 확인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근데 뭐 북한핵 때문에 묻혀서 실무가 지금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실무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엊그제 저 대통령께 그 복무기간 보고 드렸어요? 복무기간 예, 단축 문제. 저 ADD에서 지금 새로운 기술 뒤따르기 가는 네, 기술에 그러니까 앞서가는 AD 기술을 개발하라고 지금 방위사업청 보고에도 일부 있습니다. R&D 부분에 나와 있고 ADD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ADD나 그 방사청은 뭐냐면 획득과 개발에 관한 주무 부서고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무기 개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방 운영의 전 부분을 지능화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ADD 업무만이 될 수는 없겠죠. 소요군 업무만도 아닙니다. 이것은 범국방 차원에서 우리가 거시적 안목에서 지금 개념을 고민할 때죠. 장관님, 그 4차 산업혁명의 군사적 버전을 미국에서 뭐라 그럽니까? 핵심 키워드. 그 NSS에 기록된 데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3차 상세 전략이라고 합니다. 예. 서드 옵셋 스트래티지라고 하죠. 자, 그런 개념들이 군사적인 의미의 이제 새로운 상세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한국화된 독창적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고민하는 단위가 그 두뇌 체계가 지금 이 국방에 없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 국방을 혁신하는 우리 어떤 그 전략가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결함이라고 좀 판단해요. 그 점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조금 더 20년 전과 똑같은 그 가락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노래를 불러야 되는 이런 어떤 조금 더 혁신 쪽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이런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혜 감사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좀 나중에 김종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꼭 한번 저하고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한 UAE 간에 2009년에 체결된 상호방위 협정이 매우 초헌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적당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거기에서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사항인데 문제는 그 자동 개입 조항을 어떤 방법으로 구현해내느냐. 그 이후에 체결된 6건의 양해각서와 이 협정이 하나의 패키지를 이루면서 제가 파악하기에는 크게 보면은 3가지입니다. 첫째, 한 UAE 연합 군사지휘기구, 군사기구 창설. 두 번째, 공동작전계획 수립. 세 번째, 유사시 파병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후속 조치로 차곡차곡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형제국이 됐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문제가 된다면 수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를 다루는 주무부서는 어디가 되는 것이죠? 국방부입니다. 외교부는 아닙니까? 이 협정은 외교부 장관이 체결했어요. 예. 네. 그러면 정 부처 차원에서 최소한 국방 외교부 간에는 어떤 그 후속 문제점을 식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하시기 곤란합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이 헌법에 관한 사항은 이것은 국가 간의 외교 문제를 초월해서 우리 주권과 안보에 관한 중대한 현안이고 이 문제가 어불쩍 넘어간다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군사 기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품격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정상화해 주시면 예, 잘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섭 기조실장님 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해서만 집중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논산훈련소를 여기 가봤더니 장관님, 말하자면은 식당을 4교대를 합니다. 12시 반부터 1시 반에 식사를 하는데 15분씩 식사를 하고 청소도 하고 식기도 닦고 그 다음 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은 45분을 쉴 수가 있지만 뒤에 들어간 사람은 앞에 45분을 기다렸다 밥을 먹게 휴식도 준비도 없습니다. 고쳐야 되겠죠? 이번에
저기 기도실장 네. 내년 예산에 이거 꼭 설득력 있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논리를 좀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산훈련소를 가봤더니 아직도 온돌방이 아닌 히터를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히터 옆에 전 병사들은 더워가지고 이불을 걷어차고 히터 멀리 있는 병사들은 추워가지고 폐렴이 걸리는데 어느 정도냐면 온도를 쓴 뒤는 폐렴 걸린 숫자가 73, 42, 90, 80, 33인데 27년대나 30년대 같이 이 히터 저쪽 끝터리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은 178명, 108명이 폐렴에 걸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것을 이렇게 미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군사계에 전혀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시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냥 네네. 나 불러낸 거 아닙니다. 네, 그 생활관 난방 문제는 알겠고 네. 있다가 이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놔뒀다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반성해요. 실장이 앞으로 제가 불러낸 이유가 특전사는 일당 100으로 싸운다고 일당 1000으로 싸운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전사들이 용사들이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어떤 굉장한 말하자면 승부욕을 갖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 그 장구들을 사제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용사들이 옆에 용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 하게 되고 그래도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아까 뭐 여러 가지 전투 중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신작전 개념 말씀하시던데 말로 하지 말고 이거 특전사 개인 전투 장비 보강하는 거 이거 전부 내용 파악해갖고 확실하게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고 할 수 있습니까? 예. 특수 707 대러부대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번에 만들어서 작년에 11달에 출범했던 특임여단 이게 무전기라든가 제대로 된 이 장비도 갖춰주지도 않고 국민들한테 삼축했었는데 이거 꼭 고쳐줄 수 있으시죠? 지금 사실 다른 부대들도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해병대들이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상륙 기동 헬기 수송용 공격용 추가로 요청한 거 아시죠?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먼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에 꼭 이 예산을 보내 주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에 해병대에서 장군이 몇 명 나와 있죠? 한 3명 나와 있는데 국방부 안에요? 국방부 안에는 장관 국방부는 한 명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합참에. 내에서 각종 정책이나 군사 전략이나 군사력 건설과 관련된 어떤 작계와든가 이런 거 만들 때게 사실 장군 출신들하고 이 일반 영관급하고 또 다르잖아요. 근데 국방부에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이래서 말하자면은 해병대 장군 정원과 관련한 종합 검토를 좀 해가지고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다음번 질의 때도 제가 이 문제를 좀 제기를 할 테니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비군 아까 그 동원 뭐 사령부로 창설을 하고 과학화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훈련은 신형 군장으로 하고 그래서 신형 군장은 5분 만에 이거 완전히 결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형은 한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정작 정시는 구형으로 하게 되고 훈련은 신형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게 지금 대한민국 군대라는 게 이게 장관님께서도 아마 기가 막힐 겁니다. 이거 내년에 반드시 한번 시정을 합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지를 갖고 내년에 예산에 이거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에 유해 발굴단이 있는데 정말 눈물 나고 화가 납니다. 여기 있는 지금 국방부 유해 발굴단을 이제 6번으로 이렇게 넘긴다든지 아니면 보훈처로 넘긴다든지 이렇게 격화시키려고 하는 게 국방 개혁이라면서요. 미국은 3스타가 지금 단장을 하고 있고 1스타가 3스타 전역한 3스타가 하고 있고 1스타가 지금 현역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베트남 같은 데는 부총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령도 높아가지고 이것을 갖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것도 격화시키려고 하려고 하는 이게 국방 계획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거 한번 알아보세요. 이거 어떻게 이 말이 나오게 됐는지 이거 반드시 저한테 와서 제가 근거 없이 한 소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저한테 보고해 직할부대에 주시기 대해서 바랍니다. 조정을 한다 하니까 좀 겁을 먹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생방 방어 사령부에 그 여러 가지 대응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내년 예산에 여기하고 의무사령부 관련한 그러한 장기 복무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군에 와 있는 말하자면은 우리 그 의사들 중에 군대에서 장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등록금 보존하는 요 문제는 꼭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어제 그 대관령 부대를 방문을 해봤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또 우리 군이 추가 투입되고 또 요즘 AI를 우리 호남 전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군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장관께서 각별하게 여기 한번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둘러보면서 예산과 관련해서 내년에 더 많이 있겠지만 눈에 가서 정말 띄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기가 막힌 것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지적을 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 그 한미 군사훈련 재개 언제쯤 하게 되고 하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만 입장을 좀 밝혀주시면 오히려 패럴림픽이 3월 18일 날 종료가 되는데요. 3월 18일부터 4월 이전에 한미 양국 장관이 정확히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논산훈련소 가니까 침상 그 히터하고 식당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예산 빨리 태워라. 현재 태웠는데 기재부에서 뭐 깎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뭐 불용 예산이라든지 뭐든지 활용해서 금년 내로 이거는 제가 조치를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현 의원님이 비회기 동안에 이렇게 현장 방문을 많이 하셔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상당히 그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종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중로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이 올림픽에서 뭐 메달 사냥을 이렇게 해가면서 국민들은 굉장히 들떠 있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거기에 저는 우리 군이 한 역할도 굉장히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지금은 분위기가 그렇게 고조되어 있지만은 이 올림픽 이후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정부 업무보고 때 이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명분으로 해서 한미동맹 이완을 가져올 수도 있다,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북이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두 면에 대해서 전부 다 군은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했을 때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도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트집을 잡아가지고 남북 대화도 끊는다거나 등등의 그런 빌미를 가지고 시작하실 거다. 거기에 대비해서 남북 간에 대화는 어떻게든지 이어가도록 통일부와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 한미 훈련을 재개하면은 북이 다시 도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렇게 통일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방장관님께서는 우리 현 정부의 생각이 국가안보를 위한 어떤 한미연합훈련이 한미연합훈련 하는 그 자체가 남북의 어떤 화해 모드 어떤 평화에 방해된다고 이렇게 보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언론에서 제가 좀 또 한 말씀을 올리게 되면 또 이상하게 보도하고 국민들에 대한 의식이 또 이상할 것 같기 때문에 한미 장관 간에 그런 걸 대비해서 정시가 될 때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정확하게 다 발표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장관님께서 답변한 여러 가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남북 고위급 회담 시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개최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장관님께서는 이제 이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하게 되면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를 회담 의제로 채택해서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시겠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지금 저희들은 그 대비를 해서 내용과 만나는 그 이걸 어떤 단계로 이렇게 진행할 것 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회담의 주 의제는 비핵화. 제일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인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결론은 비핵화로 가겠다. 네.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보면은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을 50만으로 줄이겠다. 또 이래 있어요. 잠병 참여 제도라고 하고 이건 모순되지 않나요?
장병 참여 재판제도 하고 그 앞에 말씀하신 거하고는 그게 그렇게 두 가지 다른 걸 같이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기사 내용에 좀 보면은. 그래서 장관님, 예.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추진될 사안이고 의사진행반원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오랫동안 논의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방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장관님, 예. 지금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는 시점이 군사기밀에 해당됩니까? 역대 이걸 군사기밀로 분류한 적이 있습니까? 군사 비밀은 아닙니다. 군사기밀이 아니죠. 예. 그런데 연합훈련과 관련된 보도와 관련해서 예. 그 기무사령부에 거기에 대한 보도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해 봤는데 어디서 이렇게 했는가 확인해 봐라 하고 차관이 지시했다고 나중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뭐 보도 통제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민간인인 공무원과 민간인인 기자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게 돼 있어요. 그게 불법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통화 내용을 뭐 감청하고 뭐 하라는 이런 지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조사하지 않고는 통신보안 조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것이 있으면은 국방부에 있는 민간조직 감사관 제도를 통해서 활용하든가 또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혐의를 정식으로 그 영장을 청구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개인의 정보비밀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기무사령부가 예. 우리가 잘못된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네. 엄중히 유의해서 통신보안 조치에 지시를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장관님, 그런데 한미연합훈련은 NCND를 누가 하자고 먼저 제안했어요? 미국하고 협의할 때. 저하고 메티스 장관하고 회의할 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NCND를 누가 먼저 하자고 제안했어요? 양측이 거의 동시에 뭐 같이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선우가 있죠. 누가 먼저 이렇게 하기 좋겠다고 선우가 있을 텐데 우리 네. 저 장관님 먼저 했어요. 메티스가 먼저 했어요. 뭐 특별한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제가 먼저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럴 예.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이해는 합니다. 올림픽 기간에 그러나 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 이런 부분들이 그 올림픽 이후에 한미동맹의 어떤 균열을 걱정하는 걸 연결되기 때문에 조속히 그 훈련 시기를 당당하게 밝히세요. 북한 눈치 본다 못 밝힙니까? 북한 그래서 눈치 본다고 못 밝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정부의 장관의 태도가 물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봅니다만 당당하지 않아요. 한미연합훈련하는 걸 어떻게 시시하고 비밀로 합니까? 그런 것을 조속히 미국과 약속이 있다. 그래서 못 밝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을 좀 당당하게 밝히고 또 훈련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올림픽 이후에 여러 가지로 다른 생각을 고려해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에 공약한 주한미군 철수 이런 문제 다시 재현될 수 있고 한미 동맹관계가 굉장히 경랑이 휩쓸릴 수 있다. 이런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은 경랑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가 더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북한 소주 본 적 있어요? 소주 본 적은 있습니다. 북한 소주 예, 마셔본 적은 있어요? 마셔보지 않았습니다. 북한 소주 7병의 양을 마시고 JSA를 탈출한 병사가 소주 7병 먹고 음주운전 사고 내고 왔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심적 심사 결과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고 아 이럴 수도 있나 막 그 정도로 합심적 결과 보고 못 받았습니까? 보고 받았습니다. 이건요 우리 국민에게 사상전에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 목숨 걸고 의거 기순한 병사가 술 먹고 사고 쳐왔다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합심적 결과가 아니라 정정 보도를 해야 되고 반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그냥 술 먹고 나면 사고 쳐서 넘어온 걸로 그냥 놔둬도 되겠어요? 개별이 뭐 하는 사람? 거기에는 결과 제출해 주셔요. 거기에는 그 평상시 자유를 그리워서 동경해 왔다는 것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동아일보 보도에 보면은 소주 7병을 먹고 2, 3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넘어왔다. 무슨 범죄자가 동행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아니면 아니라고 밝혀야 되고요. 제가 국방부 실무장이 물으니까 합심적 결과를 보고
못 봤다 그래요. 합심조 심사 결과를 국방위원한테 제출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줄 겁니까? 합심조 결과에 대해서는 국방위에 보고 뭐 드린다 안 드린다는 것은 저한테 정식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으면 아마 이미 했을 겁니다. 그러면 실무자들이 잘 모르고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조사 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백승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김종대 의원입니다. 제가 그 국방개혁 2.0에 대해 가지고 물론 4월에 자세한 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 보기에는 예. 아직까지 무엇이 새로운지 명료하지는 않다. 사실 여기에서 수록된 대부분의 그 핵심 과제들은 우리가 제 기억으로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1999년에 나온 국방개혁 2015, 즉 국방기본정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거의 과반수가 넘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주제들이거든요. 그러면 달라진 시대상에 맞춰서 무언가 우리 국방을 근원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과 아이디어가 조금 더 명료하게 드러나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단순히 전략 개념 몇 개가 아니라 우리 부대 구조와 국방 운영에 이르기까지 좀 새로운 에너지로 충만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인데, 자,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빅데이터로부터 인공지능, 로봇, 이런 여러 가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회가 예견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국방의 이런 4차 혁명의 기술 개념들을 고민하는 부서는 과연 어디인가? 이것을 개념을 만드는 단위는 과연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유군도 있고요. 어제도 그런 토의를 많이 해가지고